네, 이 시간은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합니다. 자, 김 PD 첫 소식은 뭔가요? 예, 동아일보 일면 톱입니다. 예. 하늘도 함께 간 절친 14억 울리다. 예, 이번 그 아시아나 항공 214편 보잉 777 여객기 착륙 사고로 목숨을 잃은 두 소녀의 짧은 삶, 이것이 바로 14억 중국인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는 건데요. 예. 피아노, 물리, 우등생이고 문학소녀고 꿈이 많았는데 너무 일찍 꺾였다는 이런 그 대륙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아깝군요. 네. 근데 저는 이 기사의 내용보다도 예. 이 동아일보의 가증스러움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좀 미처 못 봤네요. 예. 뭐 어떤 겁니까? 먼저 보신 분이니까. 14억을 울리다 이 동아일보 제목인데 예. 14억을 열받게 한 주인공이 바로 또 동아일보입니다. 아. 야, 이거 다른 데는 몰라도 동아가 이거 하는 건 좀 예. 낚아채잖아요. 사과를 내기도 뭐 할 텐데. 채널A가 똥을 싸면은 그 동아일보가 다 치우는 그런 격이 돼버렸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네. 예. 회사로 봐서는. 5.18 광주 민중항쟁을 그렇게 모독하던 채널A. 예. 나중에 동아일보가 그 며칠 동안 5.18 정신을 드높이는 아주 정말 다양하고도 어마어마한 그 기획으로 하여간 참 이 뒷수습하느라고 진땀을 뺐는데 말이죠. 욕보네요, 촌말로. 예. 그래놓고 또 나중에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서는 예. 아니 그 북한군이 개입 안 했다는 증거가 뭐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동아일보 스스로가 진정성 없는 이런 사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아이고 비판을. 나는 참 좀 마음이 잔잔한 애잔한 그런 기사였다고 피상적으로 봤더니만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실은 매체가 동아라고 생각하니 네. 가정스럽게 짝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참네. 저기 물론 매체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뭐 왼주머니 오른주머니 같은 꼴 아닙니까? 같은 건물에 있고 예. 또 같은 회사고 또 그럼요. 같은 그 직원들이 교류하는데 뭐 같은 회사지요. 사실상 같은 회사죠. 또 동아일보의 영향력과 동아일보의 또 그 광고 마케팅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세가 돼서 채널A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채널A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아시아나 비행기 사고 소식을 전하는 와중에 사망자 두 사람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신원이 파악됐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다. 이게 무슨 저는 신입 아나운서가 얘기한 줄 알았어요. 뭐 이게 좀 신입 아나운서가 투입이 돼가지고 그 실언을 한 모양이다. 그런데. 봤더니 이게 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보니까 하여간 동아일보 부장의 수준이 그러합니다. 예.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의 언론, 인터넷 모두 지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두고 다행이라는 말을 하다니 인정머리가 없다. 말이 안 되죠. 말을 했고요. 예. 중국판 트위터를 할 수 있는 웨이보를 타고 이 소식이 삽시간에 전파되면서 서울신문은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 호감일색이던 한국에 대한 여론이 혐한 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우려, 그냥 우려가 아니죠. 근거 있는 우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 꽃다운 애들 그것도 사고로 죽었는데. 예. 우리 애들이 안 죽어 다행이다. 이게 우리의 너그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비행기는 우리나라 비행기인데 또. 글쎄 말입니다. 그죠? 예. 중국 비행기도 아니고. 네. 이게 상식이 조금만 대갈통이 돌아가면은. 네.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동아일보의 14억 울리다. 이 가증스러운 기사를 보면서, 아이고. 박미 때는 윤창중이 나서서 아주 찬물을 화끈하게 한번 끼얹더니 예. 이번 방중은 채널A가 또 화끈하게 한번 종결자가 됐습니다. 예. 종결자가 됐군요. 참. 아주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다. 참.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 가증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동아일보 6면을 보면요.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 제1편 돌아온 사나이 김무성 이런 내용이 실려 미래를 있습니다. 꿈꾸는?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 아이고. 지금 양식 있고 지각 있는 그런 정치 평론하는 분들 아니 뭐 정치 평론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래도 시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김무성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럼요. 판입니다. 순서로 잡아도 이게 어떻게 1번에 나옵니까? 설사 아마 10번이나
11번에 나온다면은 예. 뭐 정치인이야 또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하니까 한 번의 일로 뭐 다 죽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만은 예. 현 상황에서는 지금 김무성보다도 더 궁지에 몰린 정치인이 어디에 글쎄 있습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 제1번 돌아온 사나이 김무성. 이게 도대체 기사를 쓴 놈이나 예. 이걸 기획한 부장이나 예. 이걸 지면에 배치한 편집 부장이나 네. 오늘자로 찍은 편집국장이나 이게 신문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예. 이 정도 시사 감각이 없나요? 이게 아, 편집 방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NLL 관련해서 물어봐야죠, 김무성한테. 실제로 당신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를 해서 보았느냐, 읽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이와 질문 없나요? 관련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NLL 대화록 공개 시비와 관련해서, 김무성, 이 의원, 곤혹스러운 처지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들어가면은, 뭐, 근데 진짜 NLL N자도 안 보이네.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요. 다만 왜 언론을 피하나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요즘 마음에 새기고 사는 말이 자중자애다. 지금은 지도부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역할이다. 현 지도 체제를 흔들고 싶지 않다. 엉뚱한 얘기를 묻고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얘기를. 대답을 했군요. 왜 언론을 피하나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설사 기자가 이 속에 예, 행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물었다고 치더라도 예, 그런 것 같지도 않지만은 예, 김무성이는 뚱딴지 시심이 딱 되고 예. 아주 자기가 지금 현 지도부가 잘 되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아주 그 참 거물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무성을 둘러싼 핫 이슈 키워드가 뭡니까? 예. 대화록 아닙니까? 예. NLL 아닙니까? 근데 대화록 얘기도 없고 NLL 얘기도 없고 혹시 이게 한 1년 전 기사 아니에요? 혹시 당신 혹시 잘 뽑은 거 아니야? 예, 오늘 맞습니다. 응? 2012년 기사 아니야 이거? 예, 돌아오지도 않았죠. 1년 전에는 김무성은 공천도 못 받은 참 상황이었으니까. 그런가? 예, 돌아오지도 않은 도대체 상황이었고. 이게 예. 이 시대의 시국 현안이 일간 신문에 예. 이 주간지나 월간지도 아니고 말이야. 일간지 신문에서 기사 기획을 한다면서 이게 자, 동아일보가 정치적 도약을 위해 암중 모색하고 있는 이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들을 두루두루 만나본다는 기획인데요. 내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어떤 위치에서든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뭐 주자들을 이제 말하자면은 만나겠다는 건데 1번 타자로 김무성을 꼽은 것도 코미디고요. 제목을 보겠습니다. 나를 감춰서 나를 키운다. 초선들과 소통 늘리고 경제 열공중. 개파 막론하고 따르는 의원들이 많다. 초선 위주의 모임인 퓨처 라이프를 추진하고 있고 다운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앙금 있냐고 존경만 남았다. 도와달라고 한다면 맨발로 뛰어갈 것이다. 이 의리의 사나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애쓰는 동아일보의 노력이 또 엿보입니다. NLL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는 이런 NLL 대화록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그래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독자들이 이런 기사를 좀 뜯어보는 안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기사가 지금 시국에서 뭐 예를 들면 흔히 말해서 뭐 평시에 이런 기사가 나올 수는 있죠. 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여야 끝없이 이런 그 뭐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이 지금 평시입니까? 요순 체제입니까? 예. 지금 그 총성만 들리지 않았을 뿐 예.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근데 국가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한가한 기획을 쏟아낸다니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시국 현안에 대한 물타기인지 예. 우리 독자들이 이런 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동아일보가 김무성과 결탁을 해서 최근에 이 NLL 대화록 국면에서 공지에 몰려있는 자신을 뭔가 돌파시키기 위한 그런 합작의 기획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예, 합리적인 의심이 의심을 가득해지는. 할 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뭐예요? 동아일보의 또 가증스러운 기사가 오면에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다가 자기 개혁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 실었는데 다운표 국정원에게 빚진 것이 없다 이런 측근들의 설명이 이제 아니, 담겨져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의 결과로 대통령이 됐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게 예,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놨는데 글쎄 말입니다. 아니 세상은 다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본인은 또 빚진 게 없대. 큰 처음에. 제목에도 국정원에 빚진 것 없어 소제목에도
빚진 게 없는 내가 국정원 개혁 책임자. 아니 그럼 본인이 계획을 해야지 무슨 국정원한테 너 그거 알아서 계획하라고 셀프 계획을 요구해요. 예. 자,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마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짓이 덕을 본 것과 같은 모양새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성돼 있는데 뭐 형성되는 것처럼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세상이 다 알고 뭐 외신도 알고 있는데.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이게 이 이명박만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게 박근혜도 이러는 거 봐서는 이 보수의 어떤 그런 이 속성인가 봅니다. 보수가 되려면 이래야 하는 모양인가 봅니다. 파렴치죠. 파렴치입니다. 염치를 모르는 거죠. 염치가 없는 것이죠. 네. 부끄러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하면 사과할 줄 알고, 네, 사과를 여러 번 하면 책임지고 물러날 줄 알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식의 순리인데 그냥 완전 칠판을 까는 식으로 네.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내 할 대로 간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더 처구니없는 역사의 부분이 순리를 보면 또 있습니다. 뭡니까? 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찰팀의 사찰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박 대통령도 국정원 사찰의 피해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않죠? 의혹이 제기됐다. 네. 피해자다. 네. 의혹이 제기됐으면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이 이어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확인도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다면은 국정원 사찰팀의 사찰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증하는 것이 없으니까 사찰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라고 하더니 박 대통령도 국정원 사찰의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뭐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어간 점도 문제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사찰의 피해자였지만 예. 결국 국정원 도움으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부인해요?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거죠. 나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사찰의 피해자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나쁜 놈이다. 원세훈과 나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런 아주 요상한 요괴와 같은 화법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거. 뭐요? 동아일보 기사를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절대 정치 개입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니 지금 정치 개입했는데 나 이거 정말 참 미래일도 아니고 이미 확인된 사실을 지금 가지고. 현재 진행형인데 또. 근데 그걸 뭐 이제 아이고 이 양반 어디 다른 나라에 있다 왔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응? 본인 판단이에요. 참모들의 판단을 읽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은 아니 삼척 동자도 알고 남재준 지금 해임하라는 얘기가 야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아니 국정원 명예 살리겠다는 사람이 국정원을 망쳐놨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이런 이 장악당한 언론 중에 장악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염되기까지 한 동아일보의 세 가지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국민 TV 라디오가 있는 9층은 동아일보를 끊었습니다. 한번 좀 보려고 했는데 볼 것도 없을 뿐더러 이 정신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저희가 끊어버렸습니다. 예. 자, 다음 기사 뭐예요? 경향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조금 이젠 덜 오염된 기사를 봐야 될 텐데 수술 칼 국정원 손에 넘긴 박근혜 대통령 개혁 의지가 있나? 갸웃. 예. 뭐 이게 그냥 상식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죠, 뭐. 제 오프닝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뺏긴 게 아니고요. 그냥 난 처음에 어제 청와대 뭐 수석회의에서인가 그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국정은 너희들 알아서 계획해라는 말 듣고 도대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시국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어떻게 계획 대상한테 계획을 맡기니 말이 되느냐. 적어도 상식이 있으면 아마 대부분은 100%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겁니다. 예.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지난해 12월 17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 때 충남 천안에서 유세할 당시의 발언을 또 이렇게 박스로 다뤘는데 그 불쌍한 국정원 여직원 결국 무죄인데도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유죄인데도 박근혜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옳지. 그렇게 바꿔올 수 있고 또 그다음 어처구니가 없는 6월 2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하라. 올해 최근의 일이죠. 예,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을 국정원이 했는지 왜 그런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7월 8일 수석 비서관 회의, 어제 회의에서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분석실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권이 국정원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하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접 연관된 사안이란 인식이 다수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정운영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죠. 자, 이런 박근혜의 요망한 이런 화술 여기에 국민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와 무관한 유체이탈. 아니 이명박한테도 그렇게 당해놓고 말이죠. 물론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요망한 화술, 이런 요괴와 같은 그런 화술 여기에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정권 초니까. 그러나 하루 이틀을 한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전부를 다 속일 수는 없다는 그런 경구가 있듯이. 이미 촛불 집회 같은 경우도 방송 3사나 조중동 같은데 한 줄 1초 보도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세상은 그들 매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고 우리와 같은 방송도 있고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도저히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을 할 수는 있겠죠. 자기들 같은 불량 정치인을 뽑아주는 국민들이라면은 멍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 이 집권한 세력들은 말이죠. 그러다가 이승만도 당하고 박정희도 당한 거 아닙니까? 국민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한겨레 8면을 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 등록금 운동, 영향력 차단 이런 것들을 목적하는 그런 문건, 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뭉그적거리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대상이 박원순이 아니라 누구였다고 칠까? 누구였다고 치면은 벌써 냉큼 잡아다가 족쳤을 걸요. 박지만 관련한 것이었다면 누구든 간에 아무튼 허위 사실 여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도대체 검찰이라는 이 조직이 우리 공익의 대변자요, 인권의 최후의 보루요, 이런 아주 교과서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 좀 표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멋대로 고무줄이요, 입맛대로 수사기관이요. 표현을 이제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으니. 깜깜해서 깜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검찰은 여태껏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생산된 것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단계다.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제 국정원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는 문건의 진위를 판단한 다음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난달 14일에 했던 답변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 달 동안 뭐 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정, 늘 하는 얘기죠. 사실 그 문건에서 작성 주체를 국정원으로 특정할 만한 단서들이 꽤 있기 때문에 글자 형태 같은 단순한 문서 양식만을 놓고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나중에 국정원 문건이라는 것이 드러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문건 양식을 바꾸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문건이 지금 국정원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 문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건 진짜 평소 검찰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짜맞추기 당한 사람들이 이런 알만한 것도 모르고 있다면은
지들 스스로 지 무능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말 검찰의 지금 에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접근. 나 바보입니다. 이 얘기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과연 수사 의지가 있다면은 문건을 놓고 해당 시기에 국정원이 서울시 활동에 개입했는지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정치 공작 여부를 밝혀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문건의 양식이 이 국정원 양식인가? 이러고 있으니 아이고 아니, 정말 뭐, 참 누구는 잘 불러가대. 불러서 뭐, 물어보고, 안 되면 예. 말 안 들으면 뭐, 족치든지 해서, 왜 그 잘하는 수법이 얘기는 안 통해. 자, 국정원은 이런 검찰 수사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작성한 문서 아니에요. 이러고 지금 있으니 룰루랄 하고 있네. 예. 자, 하여간 참 이 정권 에이. 아래서 에휴. 법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이고. 답답합니다. 아침에 한숨부터 나오니. 예. 자, 이거 좀 재밌는 거 없어요? 한두 개는. 자, 재미도 재미지만 눈여겨볼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뭔데, 이건 또. 이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정광수. 예. 이 사람은 말이죠. 뭐 하던 사람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산림청장으로 있었습니다. 산림청장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하는 거, 뭐, 그렇게,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만은, 예. 자, 최근에 이 정광수 이사장이, 자진 사임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예. 말에 청와대 사표를 제출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건데, 발단이 이랬습니다. 4월 30일 일부 환경부 출입 기자들과 만찬 자리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열거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전가요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노래 부를 순서가 되니까 기자들에게 야한 노래와 평범한 노래가 있는데 어떤 노래를 원하느냐라고 물었고 일부 참석자들이 야한 놀이로 이왕이면 하라. 참석자들이야 그렇게 요구하겠지. 당연하죠. 근데 이제 현장에 있던 일부 여기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파문이 번졌습니다. 때마침 윤창중 씨 파문이 터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볼로 갔지 그냥. 상당히 근데 뭔 노래 불렀길래 나도 좀 궁금하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기사에 나온 내용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열거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전가요라고 하니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 이사장은 측근들에게 여기자들에게 사과했고 사퇴할 사안도 아니다.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장 정리가 필요한 만큼 어차피 사표를 낼 생각이었는데 바로 그만두면은 성희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서 다소 늦어졌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여튼 4월 30일에 사건이 벌어졌고 최근에 수리가 됐으니 하여간 본인으로서는 상당한 좀 텀을 두고 물러나는 양상입니다. 김 PD. 예. 구전가요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 나도 이런 거 대충 아는데. 예. 근데 생각이 잘 안 나네.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열거하는 여러 개를 했다는 걸 열거라고 하잖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 내용이 포함된 구전가요라. 글쎄 이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 진짜 중요한 거는 산림청장으로 있었던 시기가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인데 이때 원세훈 씨하고 얽히는 게 있습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인천 무의도에 홈플러스 연수원 개발 허가를 내줬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도 원세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세훈만 등장하지 않았으면 전 이 기사 안 골랐죠. 근데 원세훈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 정광수 이사장은요, 그 산림청장 퇴임 직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탁이 된 건데 전 정권에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러네. 전 정권이면 이명박이 임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9, 2011이니까 산림청장이 전 정권이지. 네, 이명박의 최측근은 바로 원세훈입니다. 원세훈이 민원을 이렇게 제기했고 정광수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정광수 입장에서는 원세훈이 민원을 얘기하는 거 이거 노 하기도 쉽지도 않았겠네. 한패 그리니까. 물론 정광수 씨는 홈플러스 측이 나중에 요건을 맞춰와서 허가를 해줬을 뿐이지 원세훈 씨의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리고 반론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기사에도 반론이 나와 있네. 여하간 참 정광수 씨 여러 가지로 참 얽힌 게 많습니다. 아이고. 일단 뭐 그 성희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본인이 말한 대로 공공기관장 정리 시즌도 있었고 원세훈 최근에 비리 수사와도 연관이 돼 있고 하여튼 뭐 본인도 뭐 검찰이 만약에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본인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위치네요, 보니까. 예. 뭐 또 한두 개 더 마무리합시다. 예. 뭐 지난 몇 년 동안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꾸준히 예. 늘고 있는데 정작 예. 법률에는 가해 어린이집을 폐쇄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왜 이런 그 중요한 부분들 결국 뭐 신상 필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줘야 사실은 법을 지키지 않겠어요? 예. 근데 벌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예. 자, 이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서 아동학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역시 시설 거주자가 체벌 폭행을 당하거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돼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는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시설 거주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학대 유형도 성폭력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겠죠?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뭔 잘못을 해도 이게 뭐 분쟁의 불신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예. 처벌할 근거가 없는 그런 형국이라는 국민일보 일면 기사가 있습니다. 딱한 얘기예요. 참 법을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예. 법 같자는 법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신문에 도화신문에 이제 실린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계절적으로 적절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충북 혁신도시 공사장에서 빗속에서 통화하던 60대 노동자가 낙뢰에 숨졌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핸드폰 홈싸움 누가 했나요? 글쎄 말입니다. 이 번개 치는 날에 예. 야외 휴대전화 절대 조심하셔야 한다는 우산 겁니다. 밑에서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불에 타 꺼진 채 발견이 됐는데 깨진 채. 예, 불에 타 깨진 채. 예. 전자파가 벼락을 불렀다. 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증명이 안 됐다. 뭐 상당한 그 근거가 있다. 상관관계를 싸고 피해자가 있는데 근거가 있고 뭐 어디서 입증된 거지 뭐. 글쎄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벼락 피해 예방법이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도 좀 압시다. 좀 예. 소개해 줘봐요. 바깥에 나가거나 등산 골프를 할 때는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한다. 예. 네. 그렇습니다. 벼락이 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우산보다는 비옷을 착용한다. 예. 벼락이 칠 때에는 건물이나 자동차 안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낚싯대나 골프채 같은 금속 물체는 내려놓고 들고 있지 말고 거리를 둔다. 그리고 휴대전화 통화도 삼가야 되겠죠. 낚싯대도 이게 금속은 아닐 텐데 거기도 일부 쇠덩어리가 조금 일부 그렇습니다. 있죠. 예. 우산 같은 경우에 위에 꼭대기 위에 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플라스틱으로 된 거. 예. 근데 번개는 워낙 세기 때문에 예. 플라스틱을 통과해서 우산에 철심 같은 걸 타고 내려온답니다. 예. 이게 진짜 비 오는 날 우산 씌고 가는 게 사실은 비를 피하는 목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피레침 들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자, 마지막으로 예. 반드시 좀 짚어야 될 기사입니다. 바로 한국일보가 드디어 법원에 의해서 편집 공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예. 지난달 15일이죠. 한국일보 사측이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서 편집국을 폐쇄하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한국일보 노동자들이 파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파업한 게 아니에요. 한국일보 기자들은 일하고 싶어가지고 날마다 회사로 몰려와서 그 앞에서 편집국 문을 열어라 이렇게 농성을 벌여왔던 터였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회사 쪽에서는 회장에게 절대 충성할 것을 사실상 요구하는 근무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사인하지 않으면 이거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 결국 그 확약서 쓸 수 없다는 직원들과 기자들과 충돌 때문에 20일 넘게 결국 파행적인 신문 발행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180여 명의 기자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의 결정으로 결국 본업에 복귀할 수 있는 문이 마련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판결은 아주 한국일보 사태를 그야말로 종결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판결들이 많았습니다. 예, 모처럼 법원에서 아주 화끈한 결정이 나왔군요. 예, 편집국 폐쇄는 위법이다. 이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하종호 편집국장, 지금 사측에 의해서 임명된 하종호 편집국장, 그 권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인사명령 무효 결정도 내렸습니다. 5월 1일 하종호 부장을 편집국장으로 발령냈지요. 이영성 국장을 이제 아웃을 시키고요. 자, 근데 이영성 국장은 해고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 그렇게 나왔죠. 또 이런 그 판단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정호 부장은 편집국장 할 수 없고 말하자면 이영성 전 편집국장은 다시 편집국 수장이 돼야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언론계에서 참 드문 일이고요. 또 이른바 한국일보 사태로 해서 비단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뭐 서울대 교직원들도 성명을 낼 정도로 우리 사회에 최근에 정치 사안이 아닌 사안 중에서 상당한 주목을 끌었는데요. 또 9개 신문사의 막내 기수들력인 조선일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이어서 이걸 그냥 단신으로 전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본다면 말입니다. 법원이 어제 그 편집국 기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 즉 우리한테 일할 권리를 회사가 박탈했다. 일할 권리를 박탈한 것을 쉽게 말하면 취소해달라. 그게 막 가처분 신청인데 법원이 그 액면 받아들였습니다. 부분 수용 이런 게 아니라 액면을 다 받아들여서 아까 김 PD가 처음 얘기처럼 편집국 기자들이 지금 이게 파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려고 문 열어달라는데 안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셀프 잠금이에요. 사측으로 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파업이 아니다, 법원에서도. 사실 근로 의지가 있는데.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은 용역들을 감금한 거네요. 그런 얘기가 나오겠군요. 용역들의 인권을 침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누구 편을 든다는 것보다 이번 판결보다는 결정인데요. 가처분에 대한 신청에 대한. 법원이 현실을 명확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사측에 대해서는 완패를 내렸고 법원의 이런 뚜렷하고도 강경한 결정에 대해서 사측은 완전 백기항복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편집국 봉쇄가 풀릴 거라고 사측의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은 사측에서는 밝혔고요.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뭐 하루에 20만 원씩. 기자 1인당 20만 원. 기자 1인당. 그러니까 기자 180명이니까 1인당 20만 원씩. 그 돈이 없어서 문을 열어줬을 겁니다. 그랬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편집국 기자들은 노사 간의 정식 고용 계약을 맡고 노동 의사를 본인들이 밝혔단 말입니다. 즉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계약은 돼 있는데도 일할 기회를 박탈하니까 그렇다면은 사용자 측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이들에게 일을 시키겠다고 계약을 맺어놓고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편집국 기자들에게 하루에 20만 원씩을 보상해라. 보상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3,600만 원. 3,600만 원이면 3일이면 1억. 열흘이면은 한 달이면 10억 되네. 요즘 한국일보 한 달 10억이면 1년에 120억.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기자들의 한 달 임금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루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사측이 받아들인 게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건지. 하루 2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낼 형편이 안 됐던 건지. 그건 용역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속내는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오늘부로 사측은 편집국 문을 열겠다. 밝혀서 이제 결과가 주목되고요. 다만 사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편집국 봉쇄가 직장 폐쇄가 아니다. 직장 폐쇄가 별겁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문이 닫혀 있으면은 그 직장 폐쇄 아닙니까? 이게 본인들 주장이죠. 본인들 주장이죠. 법원에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박살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직장 폐쇄와 같은 이에 대한 기자들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사측에서 쫓겨난 그것도 두 번이에 있어. 첫 번째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두 번이나 해임당한 이영성 전 편집국장. 즉 편집국 기자들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영성 편집국장은 해고 효력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 역시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예. 아, 이번에 그러니까 기자들과 이 건은 이 국장 개인이 낸 겁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우리 통화에도 했었죠. 예. 인터뷰를 한 적도 있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법원에서 액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장이 사규를 위반했거나 회사에 해사 행위를 했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사측의 부당한 편집국 봉쇄와 같은 일련의 그런 조치로서 이 국장이 해임됐으니까 원직 복귀돼야 된다. 다만 이제 또 사측은 이에 대해서 예. 뭐 또 나름의 어떤 주장을 펴서 이 국장이 다시 편집국 수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뭐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두 가지가 크게 풀렸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개 남은 것은 이겁니다. 이제 편집국이 정상화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독자들이 봐왔던 종전의 짝퉁이 아닌 종전의 한국일보의 품질이 유지되는 신문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일반 독자들은 가장 관심일 텐데요. 일단 오늘부터 아마 오후에,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또 한번 한국일보 관계자들 전화로 좀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아침에는 뭐 미처 통화가 안 되고요. 이 시간에는. 예. 그래서 일단 복귀하면은 좀 추스르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오늘 화요일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부터는 제대로 된 지면이 제작되지 않을까, 막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저희가 그 조간 브리핑 할 때, 예. 이제 아침에 9개 중앙 일간지를 보게 되는데, 네. 최근에는 한국일보를 건너뛰었습니다. 소개 안 했죠? 볼 이유가 없고 또 내용도 없고. 예. 근데 오늘은 좀 봤습니다. 혹시 어제 이런 그 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기사가 있나? 뭐 아니나 다를까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예. 이제 달라질 지면을 통해서 드러나겠지요. 장제구 회장 이제 칼 맞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장 회장이 뭐 개인 비리에다가 최근에 이런 신문을 마치 사유화해서 신문이 독자 없는 신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독자들에게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맞고 언론계 안팎에서 지탄을 받는다면은 이미 그거는 그 신문을 경영할 저는 능력이 없다. 네. 경영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 이렇게 예. 사회가 판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의 조속한 공명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조간 브리핑은 이 정도 마치고요. 예. 곧 이어서 초대석에서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 지난 3일 날 보석으로 출감했습니다. 예. 백은종 편집인을 모시고 1시간가량 얘기할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국민이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될 박근혜의 발언 수법.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남의 일이다라는 발언 수법.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혼란과 반목이 거듭돼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과거 정권부터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자발적인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발언 수법을 문제 삼지 않는 민주당. 다만 그래도 이런 반박 정도는 하는데.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촉구한 것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에 사이버 테러 대응 총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치 개입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어 매우 부적절합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은 여야 모두 국정원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 먹지 않았냐는 출처불명의 말씀으로 제3지대를 만들려 했는데 국정원 개혁 토론회를 주최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면서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합니다. 안 의원은 개혁 대상인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로 당선되신 박근혜 대통령님, 남 얘기 그만하시고요. 지난 대선 때 하셨던 말씀 들어보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